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상승을 유지하던 코스피 지수가 장 막판 하락으로 돌아서면서 어제 종가 수준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 규모가 300억 원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1700선의 장벽을 넘어서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지수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동력이 뒷받침돼야 될 텐데 앞으로 증시에서는 어떤 사항들을 유의해 보면 좋을지 잠시 뒤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 고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하고요. 고스의 하이라이트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날카로운 투자 전략과 함께합니다. 고수들의 하이라이트. 오늘도 역시 하이리츠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흑진주 발굴의 1인자시죠. 반딧불이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코스피가 쉬지 않고 올라가는 게 참 무섭습니다. 조금은 쉴 때는 쉬어가야 상승 탄력을 받을 때 또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건데요. 오늘은 어제 종가 수준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장 시장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예, 장 초반에는 좀 하락 출발을 했죠. 예. 하락 출발을 해서 장중에는 이제 플러스권까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장 후반에 이제 소폭 좀 약세로 마감이 됐죠. 장중에는 외국인들이 한 700억 가까운 이런 순매수도 보여줬습니다만은 장막판에 좀 한 500억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한 200억 수준의 순매수 상태로 마감이 됐고 여전히 1700포인트는 단기적으로 좀 저항선 작용을 하는 그런 흐름을 현재 보였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최근의 움직임 보게 되면은 좀 불안불안한 장세가 아닌가 이렇게도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유럽의 재정 위기가 아직은 좀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은 상태도 아니고 또 미국 증시도 여전히 좀 변동성이 아직도 좀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한편으로는 조금 좀 눈치 보는 그런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장세의 움직임은 어떤 하락의 어떤 단기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좀 조정의 시그널이 아닌가 이렇게도 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어제와 그제 연속돼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한 3천억씩 매일 유입이 되면서 좀 수급을 뒷받침한 모습도 그런 그 상황도 있었습니다만은 기술적인 논리로 볼 때 1700포인트의 저항이 좀 단기적으로 볼 때는 좀 돌파하기 쉽지 않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예, S&P에 이어서 무디스까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습니다. 시장에는 이미 예견이 돼 있었던 만큼 미국 증시 하락폭이 크지 않았고 오늘 주변국 아시아 증시는 물론이고 국내 증시도 보합권 정도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조정의 신호로 볼 수 있을 만한 장이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의 장 대응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의견을 좀 들어볼게요. 예. 예. 어제 전화방송에서도 잠깐 좀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요번 주까지는 조금 보수적으로 시장을 보고, 전략도, 일부 한 30% 정도는 좀 현금을 유지한 채, 좀 어느 정도 좀 관망하면서 또 단기적으로 어떤 수급이 좋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모멘텀이 강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수익 매매를 한다든지 이렇게 짧게 좀 움직이는 이런 매매는 할 수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좀 공격적인 매매 포인트를 잡고 시장에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차트를 통해서 좀 잠깐 기술적 흐름 간단히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앞선 자리가 5월 13일과 5월 14일 계속적으로 저항을 받았던 1699와 1698포인트 자리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우리 증시가 1698포인트의 저항을 받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1696의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이 약간 좀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5월 13일 목요일 그 지수와 5월 14일 금요일 지수와 이번 주 월요일과 오늘 화요일 지수의 움직임이 거의 좀 맞보는 자리의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1700포인트의 저항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돌파가 좀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우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1700을 넘어서더라도 지난 5월 6일이죠. 강력한 개파락을 보였던 이 개파락 상단 부근의 지수가 1714포인트입니다. 이날 저점이. 그래서 이 1714포인트도 추가적인 또 저항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1714포인트 돌파 시도를 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관점은 이번 주 금요일 미국이 이제 쿼터러 브리칭되고요. 또 중국도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어떤 변곡점의 역할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외국인의 옵션의 구조, 또 증권의 옵션의 누적 구조가 좀 하락 쪽으로 방향을 잡아놓은 이런 포지션이 많이 좀 누적이 되어 있다는 걸 고려해 본다면 역시 좀 조심해서 손해볼 건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소 좀 보수적으로 좀 시장 대응해 나갔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최근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려운 장이거든요. 네. 반딧불이님, 전문가들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최근에는 저희 이제 하이리치에서 저희 이제 노블레스 클럽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뭐 중장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비중 조절 정도 해주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대형성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약간의 비중 한 30% 정도는 변동성을 이용해서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병행해 나가는 이런 어떤 테크닉 매매 또 추세 매매 이런 매매를 같이 병행해 나가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최근에 이제 수익 매매 전략 이를테면은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그 다음날 팔고 이를테면 어제 같은 경우 전화방송 했을 때 한 6% 수익 낸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도 한 5% 정도 수익 낸 종목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좀 짧게 일부 자금 가지고 운영해 나가면서 또 중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도 약간의 좀 현금을 유지해 나가면서 이렇게 단기와 중장기를 좀 병행해 나가는 그러나 기본적인 방향성은 좀 보수적인 마인드를 깔고 이렇게 대응해 나가는 그런 정도의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반딧불이님과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갑니다. 재테크를 위한 든든한 동반자 서울경제TV가 더욱 새로워진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국내 증시 상황을 신속하게 전하고 전문가와 함께 오늘의 투자 전략을 세우는 굿모닝 센증시와 출발 센증시. 대한민국 슈퍼개미들의 투자 전략을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마케된 센증시. 장중 시황을 발빠르게 전하고 주식 고수들의 이기는 투자법을 공개하는 최은정의 증시전략센터. 장을 마무리하는 1시간. 빠른 종목 상담과 내일의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나스 성공전략. 국내 최고의 종합경제 뉴스 정보, 경제 뉴스를 심층 분석하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센 경제현장.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들의 실시간 투자 상담으로 시청자의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하는 센 투자클럽. 주식 초보를 고수로 증권계 살아있는 전설들의 투자 전략과 비법을 공개하는 대박클럽. 경제부 기자, 이코노미스트, 애널리스트, 기업가, 경제경영학과 교수 및 대학생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는 서울경제TV. 많은 시청 바랍니다. 블룸버그 TV 국내 독점 채널 서울경제TV. 네, 고수들만의 주식 투자 노하우를 함께 하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 시간인데요. 오늘의 강의를 이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어제 돌발 퀴즈 문제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문제부터 말씀을 해드리면요. 기존 싸이월드를 통한 컨텐츠 매출의 한계를 보인 어제 강의의 기업은 어떤 기업일까요? 라는 게 문제였고요. 정답은 1번 SK컴즈였습니다. 자, 정답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하이리치 증권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시황 방송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있고요. 또 전문가의 종목 진단 받으실 수 있고 종목 추천도 받으실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이니까요. 오늘도 강의 내용 잘 들어보시고 또 나가는 돌발 퀴즈 정답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부터 고수의 투자비법 시간에는 개별 기업에 대한 이모저모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반딧불이님께서 오늘 들고 나오신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궁금하네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동부화재 지금 소개시켜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동부화재요. 예. 예, 오늘의 주제는 일단 기업 분석 동부화재를 받아볼 겁니다. 최근에 영업 실적이 개선되면서 주목받고 있는 손해보험회사라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들을 들어볼게요. 예. 예. 뭐 동부그룹 계열사 종합 손해보험회사라는 것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는 좀 재무제표 좀 살펴볼게요. 예, 그 화면을 좀 보시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해 나가실 때 재무제표, 요약 재무제표라도 좀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텐데 안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 사실 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과거에 뭐 한 20년 전에 이렇게 투자할 때는 그 상장 기업 분석에 책을 보면서 이렇게 투자를 했었는데 요즘에는 상당히 이 컴퓨터가 발달해서 상당히 편한 시대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클릭만 하시면은 요약 재무제표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과연 그 회사가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실 때 첫 번째 보실 게 이제 매출액 증가를 먼저 좀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보시면은요, 2010년도 매출이 이제 요 3월 결산기이기 때문에요. 3월 달에 얼만큼 늘어났는지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2010년 3월 달에 한 6조 9천억 대의 매출액이 발생이 됐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2,712억 원으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한 2,263억 정도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정도 실적이면 작년 실적, 그러니까 올해 3월 결산 기준으로 한 퍼가 9배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작년 실적 기준으로도 그렇게 현재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는 것을 좀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올해 2011년 3월 이 결산기에 맞췄을 때 과연 이익이 얼만큼 날 것인가, 그 다음에 주가의 상태가 과연 고평가 상태인가 저평가 상태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올해 2011년 3월 결산 기준으로 영업이익은 3,943억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죠. 작년 영업이익이 2,700억대에서 3,900억으로 거의 한 20% 이상 크게 증가가 될 거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작년 분기, 올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3.9% 정도에서 2011년 3월 결산 기준으로는 6.47% 정도로 크게 증가가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업이 장사가 잘 되고 이익이 늘어나고 또 아울러 이익률이 이렇게 크게 증가되는 종목군들은 일단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 이런 논리를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EPS 부분 쪽, 주당 순이익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요, 3,197원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4,148원이 될 정도로 한 EPS 증가가 1,000원 정도면은요, 거의 한 30% 가까운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이런 종목군이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올해 EPS가 4,148원 정도 되면은 적어도 이 종목의 어떤 적정가 정도는 4만 한 1, 2천 원 정도는 중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EPS 곱하기 예상 퍼 10배 정도를 대략 곱해주면은 적정 가격이 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가격은 4만 1,000원에서 4만 2천 원 정도까지는 중기 관점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다. 이런 논리로 일단 재무제표를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유보율도 4,000%고요. 동부그룹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무구조도 큰 문제가 없는 상태고, 그다음에 올해 예상 ROE가 한 23% 정도, 자기자본이익률이 23% 정도면 양호하죠. 예. 이런 정도로 재무제표는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본적인 분석을 봤습니다. 재무제표를 통해서 일단 동부화재가 탄탄한 기업임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인지겠죠. 기술적인 분석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기술적인 분석, 이건 좀 역시 차트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예. 먼저 좀 일봉을 보고 또 주봉과 월봉도 잠깐 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오늘 종가가 35,300원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죠. 장중에는
장중 저점은 3만 5천 원까지 밀리게 됐었는데 종가는 3만 5,300원으로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지금 이평선들이 한 곳에 좀 많이 수렴이 되어 있습니다. 5월 14일 금요일 이때는 3만 8천 원까지 올라갔었는데 단기적으로 이제 그 유럽의 재정 위기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한번 급락 이후에 그 고점 부분 가운데 거의 한 절반 이상은 회복해 놓은 이런 좀 상태에 있죠. 그리고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는 옆으로 좀 횡보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봉 흐름으로 이렇게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다.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캔들 차트 기법 논리로 볼 때 우리가 지난번까지 공부할 때 이 갭 이론 공부는 아직 하지 않았었는데요. 사실 이 자리가 5월 19일 날 강력한 하락갭이 형성되면서 시가가 34,450원까지 크게 이렇게 밀리면서 이렇게 그 급락을 한 모습이 나왔었죠. 근데 요 당시에 형성됐던 이 하락갭이 일단 돌파 후에 지지선 작용을 해주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이렇게 단기 급락 이후에 돌파가 됐죠. 돌파 후 한번 밀렸지만 지지선 작용을 했고 다시 추가 상승 이후에 조정을 받았지만은 역시 이 하락갭 상단 부분이 지지선 작용을 해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술적인 논리로 보더라도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이 현재 가격대 34,500원과 35,000원 사이 이 부분은 기술적인 논리로 보더라도 좀 지지선 작용하는 자리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주봉 논리로 좀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을 보면은 사실은 2009년 9월 이후에 장기적으로 좀 조정 파동을 거쳐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의 과정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기간 조정을 같이 이제 겸해서 조정을 받아온 걸로 볼 수 있는데 여기까지를 장기 파동으로 보면 1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조정받았던 이 기간 거의 2009년 10월 이후에 거의 한 8개월 이상이죠. 8개월 이상 조정을 받아온 이런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는데 이 기간이 사실은 2파 조정 기간이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우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조정이 2파 조정이 맞다면 긴 논리로 볼 때, 중장기적인 그런 논리로 볼 때 향후의 주가 파동은 이게 1파, 이게 2파 조정이라면 3파 상승이 장기 파동으로 볼 때요. 추가 파동으로 이어져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우선 이 종목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조금 세분화시켜서 주봉의 흐름을 좀 가까이서 좀 살펴보게 되면 이번 주는 주봉이 현재는 음봉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연속 3주 연속 양봉이 나온 이후에 이번 주 지금 음봉이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주봉이 음봉이라는 얘기는 시가 회복이 안 되면은 이번 주는 주가 상승이 크지 않다는 논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이번 주에 만약에 매수를 들어가더라도 이 종목은 조정시 매수가 맞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시 매수를 하게 되면 오히려 주가가 올라가다 다시 두들겨 맞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번 주는 오히려 주봉이 눌림목 조정을 주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을 이용해서 좀 잡아줄 수 있는 관심을 줄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월봉까지 한번 좀 보면요.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특징적인 것인가 하면은 이 앞선 이 20개월과 60개월이 데드크로스가 발생된 시점이 2월 달입니다. 2월 달. 근데 요번 달 들어와가지고 어때요? 월봉이 양봉이 나오고 있죠. 월봉이 양봉이 나면서 골든크로스가 다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기술적인 논리로 볼 때. 골든크로스가 발생되면서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흐름. 20개월과 60개월이 정배열 모습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흐름. 이 흐름은 오히려 동바지 같은 경우는 종합지수보다도 먼저 상승 파동이 진행되는 그 형태가 아닌가. 이렇게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아까 주봉에서 말씀드릴 때 1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1파 이후에 조정 2파가 완료되고 다시 장기 상승 3파가 진행되는 그런 그 논리로 해석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점으로 볼 때 어쨌든 요번 달은 월봉이 양봉이기 때문에 지금 하순으로 갈수록 상승으로 추가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봉이나 일봉으로 보게 되면 다시 주봉을 보면요. 이 주봉의 모습이 이번 주는 주봉이 음봉이지만 다음 주로 돌아서서는 양봉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서 하순으로 가면서 월봉의 양봉이 좀 커지는 모습. 이 월봉의 양봉 형태가 이번 달 현재 아직은 양봉의 모습이 크진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는 이 양봉의 형태가 커지면서 월말로 가면서 상승폭이 좀 커지는, 확대되는 이런 형태로 움직일 가능성이 아주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논리로 볼 때 일봉, 주봉, 월봉 다 살펴봤는데요. 물론 이제 연봉까지도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연봉도 작년이죠. 작년 같은 경우 양봉이 나오면서 5년 이동평균선을 회복을 해줬습니다. 근데 올해는 아직 상승폭이 미진하죠. 월봉 모습이. 그러나 이 월봉 모습은 종합지수보다는 먼저 앞서 나가는 월봉입니다. 그러면서 이 월봉의 그림이 올해 하순으로 가면서는 이 양봉이 이런 식으로 커져 나가면서 월봉의 모습이 커져 나가면서 장기적으로도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형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동부화재에 대한 내용을 들으셨던 시청자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동부화재를 얼마 정도의 매수를 해보면 괜찮을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도 알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음 주면 양봉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매수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예, 그래요. 네, 얼마 정도에서 매수를 해보면 좋을까요? 근데 이번 주는 제가 주봉이 음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예. 주봉이 음봉인 경우에는 조정을 이용한 매수 전략이 맞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 상승갭 자리를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었죠. 차트를 지금 보시면은요. 이 상승갭 자리를 그려드렸었는데 이 상승갭의 저점이 24,850원이고 요 5월 19일 날 고가가 24,450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4,500원과 25,000원 사이 요 가격대라면은 분할 매수할 수 있는 전략 24,500원과 25,000원 사이의 분할 매수라면은 중기적 관점으로 볼 때나 단기적 관점으로 볼 때나 매수에 무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는 단 하루에 다 매수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1,000주를 매수하려고 계획을 잡고 계시면 한 3일 정도 나눠서 하루에 300주씩 한 3일 정도 나눠서 분할 매수한다면 어떤 리스크 관리까지도 함께 하는 그런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겠죠. 예, 목표가도 함께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예, 아까 제가 EPS 계산해 드릴 때 42,000원 정도로 그렇죠. 4만 1, 2천 원 정도까지는 간다 말씀드렸었는데 예. 그 4만 1, 2천 원 정도의 목표 가격대는 대략 중기 목표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 나가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중기 목표치로 한 4만 한 2천 원 선 정도 부근, 이 4만 2천 원 정도 선 부분은 과거에 2008년도 6월 달 고점 부근이 한 4만 2천 원 정도 선 되는데 그 정도 가격이면은 중기적으로 무난한 목표 가격이 되지 않겠나. 42,000원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기면은 한 2, 3개월 코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이 중기 공략이 아니라 단기 공략이라면 한번 한 2주일 정도 텀을 두고 그 직전 고점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38,000원 정도 가격대. 요 가격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코스면은 단기적으로 한 38,000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24,500원에서 2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봐라라는 말씀 주셨는데 이번 주에 그 정도 주가 조정이 있을 듯합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또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잘 적어놓으셨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반딧불이님. 예. 동부화재와 관련해서 최근에 나온 이슈들을 좀 들어볼게요.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예, 지금 한국은행에서 요번에 이제 금통위 때 나온 얘기가 조만간에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이제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죠. 근데 특히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금리 인상의 대표적인 수혜 종목군으로 왜냐하면 투자 이익률이 높아지고 예. 뭐 그런 부분들의 어떤 이득이 있습니다. 특히 요번 2010년 3월 결산기 때 그 이익이 많이 증가된 부분이나 혹은 또 요번 올 4월 달에 영업이익이 크게 호전된 걸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3월 달 결산 이후 첫 달이 4월 달이죠. 요 4월 달 영업이익이 크게 호전된 걸로 나오고 있는데 ROE가 한 32 정도 되고 수정순이익이 한 430억 정도 됩니다. 그런 정도 되는데 그 배경이 투자이익률이 6.2%로 상당히 높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번 4분기 이익 증가 요인이 되는데 이러한 투자이익의 증가가 어떻게 보면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그 주가가 상승한다든지 하게 될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요 부분도 우리가 좀 단기적인 모멘텀 혹은 뭐 중기 모멘텀까지도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해 기준으로 국민 1인당 보험료가 10년 전보다 한 2배 가까이 증가하면서 우리 보험 산업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뒀다라고 평가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업황이 유망하면
관련 종목들도 따라 오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의 보험업종 전망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런 논리로 저는 이제 차트라든지 어떤 그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이제 토픽 종목으로 동부화재를 집었는데 예. 사실 같은 업종이 동반해서 단기적으로 모멘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일테면 뭐 메리츠 화재라든지 아니면은 무슨 LIG 그 화재라든지 다른 이 화재 그 종목군들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하반기 금리 인상의 수혜주로도 부각이 되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업 분석, 동부화재에 대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동부화재에 대한 분석을 반딧불이님과 함께 들어봤고요. 오늘도 역시 강의 내용 잘 들으셨다면 지금 나가는 돌발 퀴즈 정답도 잘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문제 나갑니다. 네, 오늘의 문제입니다. 기업이 회계연도가 끝날 때 결산 보고를 위해 작성하는 회계보고서를 뭐라고 할까요? 자, 1번 재무제표, 2번 이영표입니다. 자, 정답 아시는 분들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 맞춰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스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많은 참여를 기다리겠고요. 시청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를 이어갑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잡아보는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입니다. 반딧불이님께서 앞전에 보유를 하셨던 종목들 오늘까지 어떤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지 한 종목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KBT부터 볼게요. 단기 전략으로 가져가신다고 했었고요. 현재가가 1,400원, 목표가를 1,500원 제시를 하셨었거든요. 예. 보유 중이십니까? 예,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네. 좀 욕심을 내는 이유는, 최근에 좀 기관의 매수세가 조금씩 좀 들어오고 있어요. 오늘 1,400원으로 마감되면서 2.46%, 수익률이 한 15, 16% 정도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요번 주에 11,000원 돌파 여부를 좀 보면서, 지금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만약에 11,000원 돌파가, 기술적으로 어렵다면은 단기적으로 한번 이익을 실현할 생각이니까 혹시, 따라서 매매하셨던 분들은 좀 참고를 해 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돌파를 해나간다면 그 다음에는 한 12,000원대를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11,000원 안착 여부를 보면서 11,000원대 안착하면 홀딩해 나가고 11,000원대 돌파가 어려우면 그냥 짧게 차익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역시 이 종목이 우리 국내 유심칩 1위 업체고요. 올해 예상 이익이 한 153억 정도 됩니다. 그럴 정도로 실적이 상당히 좋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군이기 때문에 중장기 관점으로 볼 때는 저는 15,000-16,000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예, KBT가 오늘 1,4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전에 목표가를 1,500원 제시를 하셨었는데요. 이번 주에 11,000원 선이 돌파가 된다면 12,000원 선까지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함께 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모아텍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PC 수요 증가로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고요. 현재까지 수익이 한 8% 정도 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네. 예. 요 종목도 사실 목표가는 크지 않게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애초에 말씀드릴 때도, 이 세계 스테픈 모타 1위 업체, 이런 측면과, 수익성 대비 상당히 저평가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종목군으로 말씀을 드려왔고,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단기적으로 급락을 하면서, 6,600원대까지도 급락한 이후에 이제 21선을 돌파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역시 이 종목도 그렇습니다. 특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과 성장성 대비해서 고평가된 종목을 중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이렇게 실적과 성장성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그리고 실제 적정 가치는 제가 볼 때는 10,000원 이상 갈 걸로 예상되고 있는 종목군인데 이런 종목을 좀 중장기 투자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려서 중장기 투자한다 하지 마시고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을 중장기 투자하시면 상당히 효과적일 거로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포트폴리오 교체를 해나간다는 그런 논리로 볼 때 아직은 좀 보유해 나가면서 요번 주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8,500원대에 안착하면 홀딩이고요. 8,500원대 저항을 뚫지 못하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실현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따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좀 참고하셔서 그 매매 대응 해나가시면 좋겠고 만약에 다음 주 제가 출연하기 전까지 8,500원대 안착하고 나면 그 다음 목표치는 한 9,2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보겠습니다. 9,200원. 물론 9,200원, 9,000원대 위로 안착이 안 되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실현할 생각도 가지고 있으니까요. 이런 건 좀 감안하셔서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퍼가 현재 실적 기준 6.5배 정도밖에 안 돼요. 매우 저평가된 종목군이기 때문에 중장기도 상당히 좋다. 그런 건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익성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죠. 모아텍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KBT와 모아텍은 두 종목 모두 현재 보유 중이다라는 말씀하셨으니까요. 다음번에 또 한번 반딧불이님 모시고 이 두 종목들의 흐름이 어떤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반딧불이님. 예. 이제 새롭게 관심 갖고 계신 업황에 대해서 들어볼 차례인데요. 제가 좀 전에 전문가들의 수익은 어떠냐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최근 장이 많이 어려워서 개인 투자자들이 전문가를 쫓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예. 앞으로 반딧불이님께서는 포트를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지 들어볼까요? 저는 기본적인 컨셉은 그 단기, 중기, 장기를 적절히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운영해 나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하이리치 제가 이제 운영하는 클럽이 노블레스 클럽이죠. 예. 귀족 클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대한민국에서 여러 주식 그 투자 클럽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클럽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방향이 약간씩 다를 텐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클럽의 이름이 이제 귀족 클럽이라는 그런 그 닉네임에 맞게끔 우량주 중심으로 이제 매매해 나가고 있는데 중장기 종목은 지금 뭐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 이제 방송을 들으면서 혹은 뭐 문자를 통해서, 문자로 뭐 매수 추천한다든가, 혹은 뭐 이익 실현하는 그런 문자를 낸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 운영을 해 나가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아까 그 앵커님도 소개하시기를 흑진주 발굴의 일이냐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 삼박자 조건에 맞는 종목 중심으로 운영해 오면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 스윙을 하더라도 안전하기 때문에 뭐 꾸준한 수익을 지금 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꾸준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충분하다. 지수가 조정을 받아도 그 흑진주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그 가치를 시장에서 인정을 받는 그런 종목군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방향은 그 수익성과 성장성 또 안정성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실적까지 저평가되어 있고 또 성장 가치가 우량한 재무구조도 우량한 이런 어떤 종목군들 중심으로 우리 클럽이 운영하고 있는 어떤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이런 클럽이다. 노블레스 클럽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런 정도로 운영해 나가시면 장세가 좀 불안하고 하더라도 단기, 중기, 장기 적절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런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초보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도 훨씬 더 좋은 그런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이제 그런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순환매 차원에서 최근 장을 이끌었던 또 전기, 전자나 자동차 업종 외에 철강, 금속이라든지 증권, 보험 업종들도 이제 최근 굉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그 중에서도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에 대해서 반딧불이님께 자세히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좀 전에 보험주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예. 예. 지금 국내 전문가들 가운데서도 하반기 그 3분기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주도주가 과연 뭐가 될 것이냐, 사실 좀 논란이 많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그 유럽의 재정 악화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과연 그 글로벌 경기가 계속적으로 그 호조세를 띌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되면서 일각에서는 아무래도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어왔던 IT나 자동차 관련 종목군들이 좀 성장이 둔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도 이제 일각에서는 하고 있고 예. 그러면서 그 대안으로 이제 중국의 내수 쪽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 이제 소비가 지금 확대돼 나가면서 중국 내수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예를 들어서 오늘 아모레퍼시픽이 오래간만에 100만 원대를 지금 회복을 해줬죠. 예, 그런 모습도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중국 관련 종목군들도 실제 좀 우리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뭐 중국 엔진이라든지 아니면 차이나 하우란이라든 그 차이나 관련 종목군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전문가들마다 약간의 좀 그 의견은 조금씩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딱 그렇게 IT나 자동차는 뭐 아니다 이렇게 얘기보다는 사실 IT나 자동차 쪽도 중국에 내서 직접적으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좀 그 관심을 두고 싶은 섹터는 반도체 쪽을 여전히 보고 있어요.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 이쪽에서 설비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슨 공급 과잉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치킨 게임을 계속 수년 동안 해오면서 후발주자들은 설비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장 지어가지고 바로 지금 뭐 반도체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서 최근에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블릿 PC라든지 다양한 이런 그 디바이스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낸드 플래시나 디램의 수요가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그런 추세를 만들고 있다는 걸 감안해 볼 때 저는 반도체 쪽은 앞으로도 내년까지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그런 대표적인 그 글로벌 업체들이 세계 시장을 주도할 걸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진 경기가 지금 그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어떤 그 유럽의 재정 악화가 오히려 글로벌 경기를 둔화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어제 발표됐던 그 유럽의 산업 생산 같은 걸 보게 되면 정말 10년 만에 최고치 높을 정도의 산업 생산이 발표됐다는 걸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 측면을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유럽의 재정 악화, 재정 우려 문제는 오히려 우리 경제의 호재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긍정적 섹터다 하면은 일단 저는 반도체를 뽑고 싶고 그다음에 자동차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그 무슨 가전화형 정책이라든지 지금 중국 정책들을 보게 되면 여전히 소비를 진작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 측면으로 볼 때 어떤 기술적인 측면에서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이 좀 그 쉬었다가 하는 그런 그 흐름을 보이는 것이지 쉬었다 다시 가고 또 쉬었다 다시 가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에 대한 그 기본 목표치 올해 100만 원 또 내년에 150만 원에서 넘어간다는 관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고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작년 초부터 계속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도 단기적으로는 한 15만 5천 원 부근이 저항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저항을 받고 조정받고 또 가는 과정. 그러면서 현대차도 올해 한 18만 원대 이상 도전하는 이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종을 길게 본다면 괜찮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반도체 장비나 부품 업종들로까지 매기가 좀 확산이 될 수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중소형주 가지신 분들도 많으세요? 아, 그렇죠. 예. 중소형주들도 지금 반도체 장비 부품 쪽도 여전히 실적이 좋아질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종목군들이 그동안에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최근의 조정은 어떤 그 기술적 조정이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기간 조정 거친 다음에는 다시 또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상담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예, 1599-7770번으로 전화 주신 분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십니까? 저기 대한전선요. 대한전선을 갖고 계세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을 먼저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오래전에 3만 원도 더 있을 때 매수를 해서 예. 그게 이제 좀 추가 매수해갖고 평단가가 지금 3만 원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비중은 한 30% 그중 가까이 돼요. 일단은 추가 매수를 좀 더 하셔서 비중은 30%로 늘어나신 상태고요. 예, 예, 예. 매수를 언제쯤 하셨어요? 처음 매수예요? 굉장히 오래전에 하신 것 같습니다. 오래됐어요. 몇 년 됐어요. 예. 투자 경력이 그럼 꽤 오래되시겠어요? 아니요, 그때 처음 해서 뭣도 모르고 그때 처음 주식 할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9만 원까지 올라가는 것도 예. 이제 안 팔고 뭐 그냥 놔두면 되는 줄 알고 계속 놔뒀거든요. 근데 그게 예. 예, 그게 그렇게 계속 떨어져서 근데 오늘 보니까 오늘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이게 언제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게 얼마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종목 교체를 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지금 좀 추가 매수를 더 해도 되는지, 예, 그 좀 제가 너무 손실이 많아서 예. 어떻게 하면 좀 손실을 좀 작게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 한번 제가 전화를 해봤습니다. 예, 시청자님 원치 예. 않은 장기 투자자가 되신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자, 예. 일단은요, 저희 반딧불이님께서 종목 진단 참 잘하시거든요. 예, 예. 매수하신 가격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고 올라간다면 얼마까지 상승이 가능할지 예. 저희가 여쭤볼게요. 추가적인 예, 예. 매수도 가능한지도 여쭤볼 테니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예, 그런데 지금 추가 매수를 하려니까 예. 제가 지금 그렇게 하게 되면 또 비중이 많아지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도 회사는 뭐 문제 없는 회사인지, 예.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그렇습니다. 예, 기업에 대한 내용들까지 자세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반딧불이님. 예. 참, 좀 안타깝네요. 3만 원대 매수하셔서 9만 원까지 올라갔는데도 안 파셨다 그랬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던 게 오히려 3만 원에 매수하셨으면은 9만 원까지 해서 3배 이상 수익이 났으셨는데 그거 안 파시고 3만 원이 지금 만 원까지 빠졌었죠. 너무 좀 안타깝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때 이제 초보자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셨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좀 아쉬운 그런 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분석을 해 보니까요, 장기적인 그런 측면으로 볼 때는 좀 바닥은 확인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영업이익이 한 741억 정도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재무구조 문제가, 부채 문제가 약간 좀 남아 있어서, 그 당기순이익은 한 2천억대 정도 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소돼야 된다라는 그런 그 아쉬움은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 대한전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매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점차적으로 좀 개선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매도 자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기술적으로 좀 그 분석을 하다 보니까 월봉을 좀 통해서 제가 좀 분석을 하다 보니까 대한전선은 바닥을 쳤구나 하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좀 아쉬운 게 그래요. 지금 문의하신 분께서는 이 9만 원대 9만 3천 원을 갔었습니다. 2007년 11월 달에. 이 고점까지 가는 동안에 파시지도 않고 이 여기까지 떨어진 동안에 계속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3만 원이면은 이 부분에서 매수하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워런 버핏이 코카콜라를 18년 동안 보유하고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제 그것은 꾸준한 성장이 되면서 또 가치가 우량한 주식들, 또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정말 철저한 기업 분석을 통해서 길게 가져간다 해서 장기 투자에 성공한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건 오히려 장기 투자가 오히려 독이 된 그런 케이스죠. 기술적인 논리로 볼 때 고점 칠 때 팔지 못하고 3배 이상 수익이 났을 때 못 팔고 오히려 지금 매수 가격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까 기술적으로 이게 지금 월봉을 바탕으로 한 대한전선의 장기 대세 트렌드를 지금 그려드린 그 화면입니다. 이 화면이. 근데 요번에 지난 5월 달에 저점으로 8,300원을 찍고요. 요번 달 저점으로 8,720원을 찍었는데 지금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양봉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이 자리는 이 캔들로 보든 아니면 추세로 보든지 간에 이제는 반등을 꿈꾸고 있는,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자리로 해석이 일반적으로 됩니다. 기술적인 논리로 볼 때.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지금은 약간의 어떤 추가 매수라든지 이런 것도 가능한 자리예요. 근데 이제 아까 의뢰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물량을 싣게 되면은 답답하지 않겠나. 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자리 자체는 어떤 물을 탈 수 있는 자리지만은 어떤 본인의 어떤 재무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아무래도 좀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면 그냥 가만히 가지고 계시는 그런 매매보다는 반등 나왔을 때 좀 어느 정도 파셨다가 또 조정이 나오면 다시 샀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 다시 좀 파시고 반등의 저항점 자리까지 올라간다면 좀 파시고 이렇게 좀 나름대로는 좀 변동성을 이용한 좀 추세 매매 정도 해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뭐 의뢰인께서 초보자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을 때 한 1년 정도 가지고 넘어가면은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1년 정도 가지고 넘어가면 한 2만 원 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기술적인 논리로 그 부분은 어디까지나 기술적인 추정치입니다. 예, 기술적인 추정치고 이게 물론 틀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한 1년 정도 가지고 넘어가면 기술적으로 이 피치포크 라인의 중단선이 지나는 2만 원 언저리까지는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투자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세요. 지금 가격에서 한 2배 가까이 갈 수 있는 기간은 한 1년 정도면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지금 가격에서 약간의 좀 물을 타셔도 이 정도 2만 원 정도 가면은 거의 번전 가까이 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번호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을 보겠습니다. 포스코가 들어와 있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51만 6천 원이시고요. 비중이 100%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자, 매수가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포스코 좀 봐주세요. 매수가 51만 6천 원이면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닙니다. 예. 포스코가 최근에 하락된 것은 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많이 빠지면서 그다음에 철강 가격이 좀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특히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이 5월 달부터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 5월 달부터 조정을 받는데 이 포스코의 주가 차트를 봐도 5월 이후에 좀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이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은요. 5월 이후에 포스코가 급하게 빠졌죠. 근데 이 급하게 빠진 이유는 중국의 철강 유통 가격이 조정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종목이 추세적으로 그동안에 지지선 작용을 해왔던 앞선 이 삼중바닥 형태의 저점이 이탈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저점이 나온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리고 3분기에는 이 철강 가격 인상 모멘텀도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바닥은 확인한 걸로 보고 있고 월봉을 좀 통해서 잠깐 좀 살펴보면요. 이 월봉을 보게 되면 20개월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일단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저지되고 있다는 거고 20개월 이평인 장기 이평선이죠. 이 장기 이평이 지지가 되는 그런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이게 말하자면 2파 조정이라고 보고 있는데 추가적인 파동이 나올 겁니다. 이 종목은. 그래서 지금 의뢰하신 분께서 매수가인 51만 6천 원을 회복할까요? 했는데 당연히 회복합니다. 중장기적으로 들고 나가시면 당연히 회복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장기 투자를 하세요. 코스닥의 이름 없는 주식,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는 종목군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나가시면서 나중에 퇴출돼가지고 없어져서 찾지도 못하는 그런 종목을 들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워런 버핏도 투자하는 포스코 이런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장기 투자하게 될 경우에는 이게 지금 장기 대세 트렌드를 지금 피치포크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요번에 60개월 이동평균선의 저점을 치고 이게 장기 흐름을 계속 그려나간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2007년도에 76만 5천 원, 제가 기억하기 10월 2일인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고점을 치고 바로 꺾였죠. 근데 그 이후에 다시 한번 60만 원을 회복을 했었습니다만은 다시 밀려버렸는데 이 자리는 조정 2파 자리인 것 같아요. 20개월 이평 지지받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홀딩에 넘어가면 적어도 한 6개월 정도 넘어가면은 60만 원 넘어가는 파동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1년 이상 이런 종목군들은 가치지결의 종목군이기 때문에 1년 이상 보유해 나가면 직전 고점 돌파 가능성까지도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욕심도 부려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100%라는 게 좀 부담이죠. 근데 투자 금액이 2, 3천 정도 되면 100%도 괜찮아요. 근데 투자 금액이 몇 억이다. 그럼 거기다 100%하면 좀 부담되니까 만약 투자 금액이 크신데 100%라면은 매수가 회복하면 좀 줄여나가셔서 좀 장기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딧불이님, 포스코가 오는 21일 전후에서 3분기 철강 제품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는데요. 예. 긍정적인 호재인지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호재입니다. 호재로 받아들이면 호재로 될까요?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종목 상담 받아봤습니다. 오늘도 반딧불이님께서 수고가 참 많으셨는데요.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시 한번 오늘의 돌발 퀴즈 문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문제입니다. 기업이 회계년도가 끝날 때 결산 보고를 위해서 작성하는 회계 보고서는 다음 중 무엇일까요? 자, 1번 재무제표, 2번 이영표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실 수가 있고요. 또 정답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하이리즈 증권 방송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박클럽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